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상대가 어떤 여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오쿠 씨만의 고유한 맹점이 아닐 거예요. 만일 그게 맹점이라면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맹점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가오쿠는 그의 말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이지. 맞습니다. 다카스키는 인정했다. 나는 지금 죽은 아내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히 일반론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다카스키는 꽤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내가 아는 한 가오쿠 씨 부인은 정말로 멋진 여자였어요. 물론 내가 안다고 해봐야 가오쿠 씨가 아는 것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렇게 멋진 사람과 20년이나 함께할 수 있었던 걸 가오쿠 씨는 뭐가 어찌됐건 감사해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타인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걸 바랬다면 자기만 더 괴로워질 뿐이겠죠. 하지만 나 자신의 마음이라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분명하게 들여다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 자신의 마음과 솔직하게 타협하는 것 아닐까요? 진정으로 타인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나 자신을 깊숙이 정면으로 응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들은 다카스키라는 인간 안에 어떤 깊고 특별한 장소에서 떠오른 것 같았다. 아주 잠깐일지라도 그 감춰진 문이 열렸던 것이다. 그의 말은 티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와 닿았다. 적어도 연기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그렇게 연기에 능한 남자가 아니다. 가오쿠는 말없이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다카스키도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서로의 눈동자에서 저 멀리 떨어진 항성 같은 반짝임을 알아보았다. 헤어지는 참에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었다. 베이지색 레인코트를 입은 다카스키가 우산도 쓰지 않고 그 빗속으로 사라진 뒤 가오쿠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손이 아내의 벗은 몸을 쓰다듬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아마 그런 일도 있는 것이리라. 아니, 그건 그냥 육체잖아. 가오쿠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끝내는 작은 뼈와 재가 될 뿐인 것을,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분명 있을 터였다. 만일 그게 맹점이라면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맹점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 말이 가오쿠의 귀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 사람이랑 친구로 오래 만났어요? 미사키가 앞쪽 차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럭저럭 반년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한 달에 2번 어딘가의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지. 가오쿠는 말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버렸어. 만나자는 전화가 와도 무시했어. 내가 연락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그쪽에서도 전화하지 않더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겠네요. 아마도.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왜 갑자기 끊어버렸어요?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연기할 필요가 없어져서 친구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건가요? 그런 이유도 있지. 가오쿠는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뭔데요? 가오쿠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미사키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흘끗 가오쿠의 얼굴을 보았다. 피우고 싶으면 피워도 돼. 가오쿠가 말했다. 네?
거기 불 붙여도 된다고. 지붕이 닫혀 있는데요. 괜찮아. 미사키는 차창을 내리고 씨가 라이터로 말보로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연기를 깊이 들어 마시고 맛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폐에 머금고 있다가 창밖으로 길게 토해냈다. 명줄 줄이는 짓이야. 가우쿠가 말했다. 사는 것 자체가 명줄 줄이는 거잖아요. 미사키가 말했다. 가우쿠는 웃었다. 그것도 하나의 견해이긴 하지. 가우쿠 씨가 웃는 거 처음 봐요. 미사키가 말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다고 가우쿠는 생각했다. 연기가 아닌 웃음은 꽤 오래간 만인지도 모른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그는 말했다. 가만 보면 자네 꽤 귀여워. 전혀 못생기지 않았어. 고마워요. 저도 못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좀 떨어지는 편이죠. 소냐처럼. 가우쿠는 조금 놀라서 미사키를 보았다. 바냐 아저씨를 읽었구나. 날마다 대사를 토막토막 순서도 뒤죽박죽인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졌어요. 저도 호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사키는 말했다. 아, 싫다. 미치겠어. 난 왜 이렇게 떨어지는 얼굴로 태어났을까? 정말 지겨워 죽겠어. 슬픈 영국이더군요. 암울한 이야기지. 가우쿠는 말했다. 아, 서글프다. 무슨 수가 없을까? 나는 이제 47이야. 60에 죽는다 해도 앞으로 13년이나 더 살아야 해. 너무 길어. 그 13년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면서 하루하루를 메꿔 나가지? 그 당시 사람들은 대개 60살에 죽었어. 바냐 아저씨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는지도 모르지. 알아봤는데 가우쿠 씨랑 저희 아버지가 동갑이더라고요. 가우쿠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말없이 카세트 테이프를 몇 개 집어들고 라벨에 적힌 곡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음악은 틀지 않았다. 차들이 슬슬 앞으로 나아가서 기어를 바꿀 때만 양손을 쓰기 위해 잠깐 입에 담배를 물었다. 실은 그자를 어떻게든 혼내줄 생각이었어. 가우쿠는 털어놓듯이 말했다. 내 아내와 잔 그자를.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혼을 내요?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줄 생각이었어. 친구인 척해서 안심하게 만들고 그 사이 치명적인 약점 같은 걸 찾아내서 그걸 이용해 타격을 줄 작정이었지. 미사키는 미간을 모으고 그 말뜻을 생각했다. 약점이라니 이를테면 어떤 거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영 허술해지는 남자였으니까 분명 뭔가 찾아낼 수 있었겠지. 그걸 꼬투리 삼아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킬 만한 스캔들을 터뜨린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혼 조정에서 아이의 친권을 받아낼 수 없었을 테고 그건 그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되었겠지. 아마도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칙칙하네요. 그래, 칙칙한 얘기지. 그 사람이 가우쿠 씨 부인하고 잔 걸 복수하고 싶어서요? 복수하고는 약간 달라. 가우쿠는 말했다. 어쨌든 나는 아무래도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었어. 잊으려고 꽤 노력했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내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정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야. 항상 그 장면이 되살아났어. 마치 갈 곳 없는 영혼이 천장 구석에 달라붙어 계속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아내가 죽고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것도 이윽고 사라질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오히려 전보다 기척이 더 강해졌을 정도야. 나는 그걸 어딘가로 던져버릴 필요가 있었어.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소해야만 했지. 홋카이도 가미니주 니타키조에서 온 딸뻘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가우쿠는 생각했다. 하지만 일단 꺼낸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혼내주려고 했다. 미사키가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 안 했지. 가우쿠는 말했다. 미사키는 그 말에 조금 안심한 듯 했다. 가만히 짧은 숨을 내쉬고 불붙은 담배를 그대로 창밖으로 튕겨버렸다. 가미니주 타키초에서는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것인지.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어찌되었건 상관없다는 심정이 됐어. 내게 쉬었던 것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가오쿠는 말했다. 더는 분노도 느끼지 않았고 어쩌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렇게 된 게 분명 가오쿠 씨에게는 다행이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부인이 왜 그 사람과 섹스를 했는지, 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는지 가오쿠 씨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 모르지. 그건 아직 내 안에 물음표가 붙은 채 남아있어. 그 남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 아내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 그저 한때 즐길 생각으로 아내와 잔 게 아니었어. 그녀의 죽음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고 죽기 전에 병문안을 거절당한 것도 상처로 남아 있었어. 나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로 친구가 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지. 가오쿠는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마음의 흐름을 더듬었다. 조금이라도 더 사실에 가까운 말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 그리 대단한 놈은 아니었어. 성격은 좋은지 모르지. 핸섬하고 웃는 얼굴도 근사해. 적어도 야가 빠진 인간은 아니었고 하지만 경의를 품을 만한 인간도 아니야. 솔직하지만 깊이가 부족해. 약점이 있고 배우로서도 이루였어. 그에 비해 내 아내는 의지가 강하고 속 깊은 여자였지.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조용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내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품에 안겼는지 그 의문이 지금도 가시처럼 마음을 찔러.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오쿠 씨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도 느껴진다. 그런 말인가요? 가오쿠는 잠시 생각하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부인은 그 사람에게 애당초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미사키는 매우 간결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잤죠. 가오쿠는 먼 풍경을 보듯이 미사키의 옆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번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여 앞 유리에 묻은 물방울을 닦아냈다. 새로 바꾼 한 쌍의 블레이드가 툴툴대는 쌍둥이처럼 뻑뻑하게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여자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미사키가 덧붙였다.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가오쿠는 침묵을 지켰다. 그건 병 같은 거예요, 가오쿠 씨. 생각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도, 엄마가 나를 죽어라 들볶았던 것도 모두 병이 한 짓이에요.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별거 안 나와요. 혼자 이리저리 굴려보다가 꿀꺽 삼키고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기를 한다. 가오쿠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많든 적든. 가오쿠는 가죽 시트 깊숙이 몸을 묶고 눈을 감고서 신경을 한 곳에 집중해 그녀가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을 감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역시 불가능했다. 모든 게 너무 매끄럽고 비밀스러웠다. 귀에 와닿는 엔진 회전음이 아주 조금 달라질 뿐이다. 오가는 벌레의 날갯짓처럼 가까이 오고 그리고 멀어진다. 좀 자야겠다고 가오쿠는 생각했다. 한숨 푹 자고 눈을 뜬다. 10분이나 15분 그쯤이다.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한다. 조명을 받고 주어진 대사를 한다. 박수를 받고 막이 내려진다. 일단 나를 벗어났다가 다시 나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온 곳은 정확하게는 이전과 똑같은 장소가 아니다. 잠깐 잘게, 가오쿠는 말했다. 미사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로 말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가오쿠는 그 침묵에 감사했다.